네, 윤 대표님, 네. 국민의힘이 네. 5일에 네. 현역 의원을 아주 대폭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네. 그동안 중진 불패다, 현역 네. 불패다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을 의식해서인지 강남병과 서초을 네. 그리고 TK에서 3명, 네. 현역 5명이 컷오프 된 거죠. 네. 그 상당히 현역 6명이 컷오프 사실상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지금 뭐 254개 중에서 213곳이 이제 예. 사실상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역 6명, 예, 박민식 보훈처 장관이 강서을로 갔고, 예, 김영주 지금 민주당에서 오신 분이 영등포 갑으로 갔고, 서초을에는 신동욱, 예. 예, TV조선 앵커가 갔고, 달서 갑에는 유영아, 예.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저 측근이죠. 예. 그리고 변호사. 예, 예. 그리고 화성을에는 또 한정민이라고 저 이준석하고 현대차 공용훈이가 나오는데 사장 나오는데 있거든요. 거기에는 삼성연구원 출신 84년생. 올해 이제 딱 40입니다. 이분이 또 화성을에 또 같이 출마를 하는 식으로 됐고요. 또 국민 추천이라고 해서 이 국민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 예. 사실상 경선이고 그 기존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은 다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거는 이제 서울 강서 갑을, 대구 동군이 갑, 대구 북갑, 그리고 울산 남갑 이렇게 5군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구 쪽은 예. 대구 동군위가 예. 류성걸 의원이죠. 지금 유성걸이 있습니다. 예. 북갑이 양금희, 그렇죠. 울산 남갑이 이채희, 예. 그리고 강남병은 유경준 의원이 컷오프되고 그렇죠. 고동진 전 삼성전자 그렇죠. 사장이 네네. 단수 추천을 받았죠. 네. 그리고 서초을의 박성중 의원은 네. 부천 을로 갔어요. 갔어요. 네. 뭐 야당 강세 지역이긴 하죠. 부천을이. 예. 하지만 뭐 서초을은 또 너무 또 여당세가 또 강한 데기 때문에 박성중 의원 너무 어디까지 이 양지만 있냐. 너 좀 험지 좀 가봐라. 예. 이런 의미에서 저 영희반 신동욱 앵커를 서초을에 놓고 박성중 기존 의원은 부천을로 보낸 거죠.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는 네. 모양새인데 네. 부천을에 지금 그 지역이 서른 의원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서른이 탈당을 해갖고 무소속으로 나오기 네. 때문에 네. 민주당 공천하면은 네. 경우에 따라서는 3자 대결이 그렇죠.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좀 그가 야세가 워낙 강하기는 하겠지만 야권 표가 완전히 거의 양군데다시피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부지리도 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도 아니겠어요? 구도. 예. 예. 우리 편에서 나와서 표를 갈라먹느냐, 적군 편에서 나와서 적군표끼리 갈라먹느냐. 지금은 서른 의원이 출마한다고 볼 때 좀 민주당에서 또 강자를 또 내보낼 거거든요. 예. 자기 반드시 이기려고. 그러다 보면 서른하고 싸우다 보면은 민주당하고 싸우다 보면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어부지리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예. 네. 그런데 서초을에는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가 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고. 뭐 신동욱 앵커가 전반적인 지명도는 높죠. TV 앵커를 SBS부터 오래 했죠. 홍익표도 뭐 지명도가 홍익표도 떨어집니까? 지명도는 또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해볼 만한 승부가 되지 않겠느냐. 뭐 또 서초 갑하고 또 서초 을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서초 을은 야당세가 조금 있어요. 갑하고 좀 달라서. 전에 서초가 한 곳에 있을 때는 과거 민주당 계열에 네. 박찬종 네. 전 의원 네. 또 김덕용 네.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갑은 네. 조은희 후보가 네. 뭐 거의 그렇죠. 당선되지 않겠나 그렇죠. 이렇게 보지만 여기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동욱 그 지금 TV조선 앵커가 이 방송 출신들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 딱 내 편은 아니다라고 유권자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의외로 선거에서 좀 많이 밀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과거에 왜 고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이 정치 패널 중에 스타급들이 나와서 우수수 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걸 극복하려면은 신동욱
저 후보자가 지금부터 바닥에서 좀 뛰어야죠.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예. 그리고 5곳은 이제 국민 추천제로 예. 이 후보자를 뽑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산에도 한 분 있죠. 예. 이 안병길 의원이 컷오프가 됐죠. 예. 부산의 부산 서동의 안병길 의원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예. 거기도 만만치 않겠더라고요. 네. 거기도 뭐 국민 추천제로 하니까. 예. YS 손자가 네. 나와 있죠. 참, 거기는 국민 추천제가 아니네요. 경선입니다. 그렇죠. 경선이죠. 예. 네. 그리고 KBS에서 이영풍 기자라고 네. 지난 그 KBS 사태 때 아주 혼자 KBS 보도국에서 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이영풍 기자도 나와 있고 YS 손자도 거기에 YS 대를 잇겠다 하고 나와 있어가지고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부산경제 부시장을 지낸 분도 지금 경선에 나와 있고 문제는 이번에 참 유영아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주 변호를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탄핵이 된 이후에 이제 변호를 했는데 그 이전부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공천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고시 구수했다잖아요. 예. 운이 안 되는 거죠. 이 실력도 물론 실력이겠지만 그 유영아 변호사는 운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7전 8기입니다. 과거에 이분이 저 군포에서 거기서 3번 떨어졌죠. 학교 나왔거든요. 거기서 3번 떨어졌는데 거기서 김부겸 민주당 쪽한테 2번 떨어졌죠. 이하경한테 한 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한테 6번을 떨어지고 또 대구시장도 나갔다가 보궐선거 나가서 또 안 됐잖아요. 그래서 7번이 됩니다. 그리고 또 2016년에는 송파 을에 그 공천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때 김무성 그 새누리당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했잖아요. 그러면서 공천이 무산이 됐죠. 그래서 하여튼 7.8기로 이번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좀 될 만한데 공천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뭐 거의 됐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도 뭐 그 그림자 뭐 인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수 대통합 이런 측면에서 유영아 변호사를 공천해 준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분한테 대해서 손을 내밀어 준 거죠. 그렇죠. 감옥살이도 하고 고생했는데 뭐 측근 중에 측근이고 어떻게 보면 변호사비도 안 받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매일 면회 가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해서 한 명 해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뭐 그 정도는 뭐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해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도 한때 대통령까지 하시고 그리고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 측근 중에 측근인데 저는 뭐 보수 대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이 유영아 정도 한 것 같고 비난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정무적 판단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아주 실토를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까놓고 얘기해야 돼요.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찾아도 가고 또 서울 관저로 박 전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오찬도 같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 돼서 봐요. 형제도 거기는 멀리 떨어져 있고 교류가 없잖아요. 외로운 분이잖아요. 부모도 안 계시고 감옥에서 유일하게 면회하고 법률 조력을 받은 분이고 지금도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그 측근인데 여기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변호사비도 제대로 못 줬는데 저 정도는 뭐 잘했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저기 노무현 저하고 민주당하고 비교해 보세요. 민주당은 노무현 사위를 종로에 공천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무현 사위, 노무현 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무현 죽는데 공헌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다 뭐 박연차 뭐 비자금에서 미국에 뭐 딸 집 사고 뭐 그런 돈들 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도 공천 받았잖아요. 임종석이도 거기 침바르다가 아웃됐고. 그렇죠. 이광재 공천 안 줄 거니까 얼른 저 분당으로 도망갔잖아요. 이종걸 다 날렸잖아요. 다 날리고 곽상은 변호사를 공천을 했어요. 그것도 전략적 정무적 판단하에 공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네. 한 6명 정도 이렇게 현역 의원들을 대거 탈락시키면서 현역 탈락률이 한 30% 이렇게 근접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 현역이 너무 다 공천을 받아버리니까 이거 세식 공천도 아니고 물갈이 공천이 너무 안 되는 거 아니냐. 꼭 물갈이가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또 국민들의 일정 부분 우리 유권자들이 뭔가 좀 쇄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다른 곳은 조금 모르더라도 TK라든가 거기는 확실하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주면은 그러니까 그쪽에는 좀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데 그런데 좀 부응을 한 건가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이번에 전략을 잘 짰어요. 왜냐하면 너무 일찍 컷오프 해버리면 이분들이 억한 심사에 또 저 쌍특검법 또 제기를 하는데 그 민주당 서울적 뭐 가결에다 넣어놓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 전국이 소용돌이 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잡아놓고 있다가 지금쯤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타자가 치려고 그러는데 공을 그때 안 던지고 조금 쉴 때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한 거죠. 지금 이게 정말 정치 게임입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컷오프된 의원들이 지금 출마하자고 싶어도 너무 늦었어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한 달,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전에 와글와글해서 그 여론이 안 좋은 걸 잊고 탈당을 해서 무소속 나가 옛날에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주호영인 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또 권성동 무소속으로 나가서 그때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됐는데 지금은 너무 바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참 전략을 잘 썼다. 머리를 좀 잘 쓴 거죠. 다만 이제 쇄신이 조금 혁신이 좀 움직임이 좀 적다, 물갈이가 좀 약하다 했는데 지금부터 좀 확실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들, 여성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조금 더 좀 이 문호 좀 개방하고 비례대표도 좀 확실히 좀 해주고 국민 추천제라는데 이거 5군데도 좀 젊은이들 중심으로 청년들, 여성들 중심으로 좀 배려가 좀 됐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저는 지금 한안갑에 제대로 좀 공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그 1위 하던 그 지역 전 당협위원장을 컷오프 시키고 뭐 이용 윤석열 대통령이 입력할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연판장 돌리고 뭐 연판장 돌리고 그 사람을 포함해서 뭐 이렇게 몇 사람을 경선을 붙이는 모양인데 추미애 그러다가 당선되면은 참 그렇죠. 그런 데는 좀 전략 공천을 제대로 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건 공천만 잘하면 승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아무래도 좀 유승민계나 뭐 유승민계는 거의 전멸입니다. 그렇죠. 유이동이 하나 빼고는. 강남병의 유경준 의원도 사실 초선 찍은 평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날아가 버렸어요.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을 유경준이 통계청장 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좀 유승민 전 의원하고 가까운 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컷오프가 되고 뭐 어디 험지로 가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분은 뭐 그럴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박성중 의원만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2번이나 했으니까 좀 자신도 있어서 부천을도 거기는 또 3자 대결하면은 잘하면 어부지리도 치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간 모양인데 유경준 의원은 머리를 접고 손을 접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번에 오세훈 의원이라 시장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좀 비주류. 옆으로 좀 내쳐진 것 조금 좀 안타까운 대목이죠. 그렇습니다.